어떤 분들은 이럴 거면 탄핵소추 가자. 마치 탄핵소추에 찬성을 하는 게 명분 있는 일이고 정의로운 일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당과 국민한테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 제가 미래한국당, 우리 비례정당,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그 미래한국당의 당대표, 그러니까 창준 위원장이 당대표격인데, 제가 제 아내를 그 창준 위원장으로 앉히고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되고, 정말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아마 12월 정도 지금 이맘때일 거예요.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린 이 자유한국당의 상황에서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창당 작업을 제가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비례정당 만드는 것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판을 하면 그거는 이해가 가죠. 언론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 그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어떤 명분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꼼수 부리지 말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 그런 이야기를, 그게 굉장히 미래한국당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명분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가면서 미래한국당을 창당 작업에 나서고 있는, 실무 작업에 나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공격을 했더랬어요. 사실은 저도 많은 공격을 받았고, 그런 공격을 또 제가 받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실무 책임자로서 예를 들어 이런 MBC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런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가서 패널로서 설명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그때도 똑같이 비판하는 내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래한국당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래한국당이 19석을 득표를 하면서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왔습니다. 비례정당으로는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103석을 합니다. 그 103석 중에 19석이 미래한국당 의석수였어요. 무소속 4석까지 해가지고 107석까지 확보가 되는 거죠. 겨우겨우 개헌저지선을 사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미래한국당 잘 만들었다. 미래한국당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비례위성정당 만드는 그 과정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마찬가지고 미래한국당이 없으면 안 되었다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비례위성정당이 없으면 이거는 정말 개헌저지선도 뚫리고 자유한국당이 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도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많은 내부의 비판, 내외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럴 거면 탄핵소추 가자. 마치 탄핵소추에 찬성을 하는 게 명분 있는 일이고 정의로운 일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것은 굉장히 대한민국과 당과 국민한테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제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옳고 그름은 생각을 하지만 그 옳고 그름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가벼운 옳고 그름이 있고 무거운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탄핵의 사유가 되느냐? 탄핵의 사유가 되고 언론이 비판한다, 야당이 비판한다,
뭐 사람들이 뭐 그게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한다. 물론 그 비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지만 그 비판의 옳고 그름의 무게와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되는 게 과연 올바른가 하는 그 옳고 그름의 무게와 한번 저울에 각각의 옳고 그름을 저울에 달아보자고요.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되는 거,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이 훨씬 더 무거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탄핵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비상경험을 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 건 아주 어찌 보면 작은 옳고 그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우리 당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또 탄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무거운 옳고 그름이고,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그 경험이 있죠. 그때도 63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때 그분들도 사유가 있네, 이러네 저러네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졌습니까? 국민들이 행복해졌나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결론이 어떻게 됐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개혁 작업들, 경제 탈원전을 다시 탈탈원전시키는 거, 소득주도 성장 벗어나게 했죠. 부동산 가격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노력들, 이것이 다시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이 2030한테, 아니면 우리 젊은 중고생들한테,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한테 이 문재인 정부의 버전 2가 재현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거 매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와요.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게 미래는 알 수가 없고, 그러나 현실의 선택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의 결단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매번 닥치게 될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이게 실존적인 문제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의뢰하는 실존적인 결단, 실존의 결단, 이런 그 결단의 순간에 놓여지게 되는 거고, 지금 108명의 의원들 모두가 그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버티고 전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안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통령이 퇴진해서는 안 됩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실무적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참에 개헌을 하는 겁니다. 이참에 개헌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6공화국 헌법을 넘어서는 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그 계기를,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계기로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